트럼프 대통령이 은행이 고객들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은 금융기관에 대한 위험 기반 고객 실사 요건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뉴욕시 이민법원 내에서 이민자 체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연방이민당국이 이를 무시한 채 이민자 체포를 강행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업비자와 OPT 관련 이민당국의 예고 없는 근무지 현장 실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청 서류와 실제 근무 내용이 다를 경우 비자 취소나 신분 종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젯밤 뉴욕 일원에 강력한 폭풍이 강타해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나무들이 쓰러지고 상당수의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운전자들이 우회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대규모 정전도 발생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퀸즈 라과디아 공항 활주로 유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해 한 개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공항 측은 공항으로 향하기 전에 항공편 운항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이 고객들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재무부가 연방규제당국과 협력해 은행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위험 기반 고객 실사 요건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은행이 고객의 체류 이민 신분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불법 이민자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의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행정명령엔 급여소득세 탈세, 신원 은폐 시도, 미등록 금융업체나 제3자 결제 플랫폼의 전략적 이용, 인신매매 또는 강제노동 그리고 신용을 얻거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행정명령은 행정부는 불법적인 금융활동으로 인한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상의 위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입국 불허 및 추방 대상 외국인에게 신용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우리 금융 시스템에 초래하는 위험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릴 적 부모에 의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인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과 임시 보호 지위를 가진 이민자들이 행정명령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달 초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마포어 세계 경제 포럼 인터뷰에서 해당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명령은 은행의 시민권 수집을 강제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은행들은 이번 지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은행 임원들과 로비 단체들은 지난달 진행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해당 지침이 시행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금융 시스템에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수백만 명이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연방법원이 뉴욕시 이민법원 내에서 이민자 체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연방이민당국이 이를 무시한 채 이민자 체포를 강행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민단체들은 연방판사 명령을 무시한 처사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 소재 이민법원에 출석했던 온두라스 국적의 21세 남성이 마스크를 쓴 IC 요원들에 의해 전격 연행됐습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이 뉴욕시 이민법원 내 이민자 체포를 금지하는 임시명령을 내린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이민당국이 사법부의 명령을 정면으로 불복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체포 당시 법원에 있던 시민들은 IC 요원들에게 전날 발부된 법원 명령문 사본을 직접 제시하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원들은 상관없다며 이를 묵살하고 연행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법률지원단체인 NYLAG에 따르면 이날 체포된 남성은 변호인단이 긴급 인신보호청원서를 제출한 뒤 같은 날 오후 늦게 구금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민단체들은 연방법원 판사의 명백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IC가 맨해튼 이민법원에 상주하며 이민자를 연행한 것은 잔혹한 구금행위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연방법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IC 측은 이번 체포가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IC는 악명 높은 갱단 조직원으로 활동한 인물을 체포했다며 이 남성은 절도와 강도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IC는 어떠한 법원 명령도 위반하지 않았다. 범법자를 발견하는 즉시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고 특히 불체자인 갱단 조직원은 더욱 그렇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취업비자와 OPT 관련 이민 당국의 예고 없는 근무지 현장 실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청 서류와 실제 근무 내용이 다를 경우 비자 취소나 신분 종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취업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실사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자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변호사들은 이민 당국은 신청서에 적힌 직책, 업무, 임금, 근무지가 실제와 같은지를 본다며 직원과 회사 관계자의 답변이 다르거나 제출 서류와 실제 상황이 다르면 추가 조사나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H-1B는 신청 자격 검증을 위해 현장 실사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문직 업무 수행 여부, 풀타임 근무 여부, 적정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설명입니다. 재택근무 증가로 자택 점검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OPT 유학생 고용업체와 주재원 비자, 종교 비자 스폰서 기관 등도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특히 OPT의 경우 전공 연관성, 실제 감동 여부, I-983 교육계획서 이행 여부 등이 핵심 점검 항목으로 꼽힙니다. 직원들은 본인의 직책, 주요 업무, 연봉, 근무 형태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기보다 모른다고 답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조언입니다. 근무지, 직책, 임금, 업무 내용의 변경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USCIS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비자 취소나 신분 종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방상원외교위원회에서 미셸 박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박 지명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며 이는 한미 동맹을 필요로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된 미셸 박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이 어제 열린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연방 하원 의원으로 재직한 두 임기 동안 세입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며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일했다며 7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과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나의 헌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은 동북아의 평화, 안보, 번영을 지탱하는 핵심 축 역할을 해왔고 주한미군 28,500명을 주축으로 하고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으로 강화된 우리의 공동 방위 태세는 여전히 철통 같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동맹의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 가족들과 함께 나온 미셸 박스틸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남편 숀 스틸 변호사를 비롯해 2명의 딸과 사위들, 손주들 등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뒤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자기 가족의 험난했던 인생사를 강조하며 한국어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처럼 우리의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 시작됐다며 내 부모는 6.25 전쟁 중에 북한을 탈출했고 3만 6천 명 이상의 미국인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안전하고 자유로워진 한국에서 가정을 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연방 상원 외교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미셸 박스틸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연방 상원 외교위 청문회를 거친 미셸 박스틸 후보자는 상원 전체 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되면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어젯밤 뉴욕 일원에 강력한 폭풍이 강타하면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나무들이 쓰러지고 상당수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운전자들이 우회로를 찾아야 했는데요. 대규모 정전도 발생하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시속 6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폭풍이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을 강타해 주택가와 도로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퀸즈 빌리지의 햄스테드 애비뉴에선 버스 등 차량들이 수인치 깊이의 물웅덩이를 지나갔으며 프레시 메도우 등 주요 도로 곳곳에서 물에 잠겨 멈춰선 차량이 목격됐습니다. 포레스트 팍 골프장 인근의 한 동네 주민들은 주변 도로가 단 몇 분 만에 물에 잠겼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정말 격렬했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며 차량들이 물에 떠다니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침수 지역 주요 도로를 차단하고 차량을 우회시켰습니다. 퀸즈의 크로스 아일랜드 파크웨이 구간에서 롱아일랜드 고속도로 양방향 모두 홍수로 인해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폭우로 전철 운행도 부분 중단됐습니다.
F노선은 큐 가든스 유니언 턴파이크역과 자메이카 179번가 역에서 운행이 중단됐으며 EMRJ 노선도 운행 시간이 일부 조정됐습니다. 뉴욕시 재난관리국은 위험에 처했거나 불어난 물에 갇히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911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드헤이븐에선 쓰러진 나무들이 주택과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키기도 했으며 대규모 정전 사태도 발생해 주민 만여 명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퀸즈 라과디아 공항 활주로 유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해 한 개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공항 측은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항공편 취소 및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항으로 향하기 전 항공편 운항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경 뉴욕 뉴저지 항만청 직원들이 퀸즈 라과디아 공항 활주로 422 바로 가장자리에 있는 유도로에서 싱크홀을 발견했습니다. 공항 측은 필요한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활주로를 즉시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청 직원들과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 중장비들을 동원해 싱크홀 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은 SNS를 통해 항만청은 항공사 및 공항 파트너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상황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근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과 뉴욕 리버티 공항은 문제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라과디아 공항은 모든 이착륙을 처리할 수 있는 활주로가 단 2개뿐으로 항공기 이착륙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했습니다. 항공편 정보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어제 하루에만 라과디아 공항에선 15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됐고 200편에 가까운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메모리얼데이 연휴 여행이 시작되고 기상 상태도 좋지 않아 활주로 재개방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항만청 소식통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연료관 터널 공사를 포함하여 이 구멍이 생긴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본방송 KBN을 표창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시상했습니다. 지난 18일 뉴저지 트렌튼 주의회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뉴저지 주의회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한인방송 KBN은 이민자 사회의 모범이 될 만한 훌륭한 본보기를 제시해왔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의회는 결의안에서 KBN을 공식적으로 표창하며 헌신과 성취로 가득 찬 빛나는 역사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날들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엘렌 박, 샤마 헤이더 주 하원 의원, 고팔, 무케르지 주 상원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고 상원 의장과 하원 의장이 서명을 했습니다. 보스턴 지역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50기인 40대 남성이 주변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 결국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남성을 행인들이 외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오전 5시쯤 보스턴 외곽 서머빌의 데이비스역에서 두 아이의 아버지인 40세 남성 스티븐 맥클러스키 씨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며 입고 있던 옷이 하단 기계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옷이 강하게 끼이면서 이내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행인이 잠시 도움을 주려다 그냥 가버린 후 약 10여 명의 시민들이 그의 곁을 지나쳤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누군가가 이를 발견하고 911에 신고하기까지는 무려 18분이나 걸렸습니다. 이후 지하철 공사 직원이 현장에 나타나 에스컬레이터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기까지는 사고 발생 후 22분이 넘게 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당시 맥클러스키는 이미 맥박이 없었으며 옷이 목을 강하게 압박해 질식한 상태였습니다. 등 쪽 피부 역시 에스컬레이터 내부로 말려 들어가 심각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맥클러스키는 혼수 상태에 빠진 뒤 10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현재 검찰이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하철 공사 측은 이번 사건을 끔찍한 사고라며 승객 누구나 적색 비상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를 멈출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숨진 남성의 어머니는 누군가 단 1분만 시간을 내어 도왔다면 내 아들은 오늘 여기에 살아있었을 것이라고 오열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상원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과 연계된 10억 달러 규모의 비밀 경호국 예산 요청안을 이민 단속 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상원 의사규칙 담당관 엘리자베스 맥도너는 해당 조항이 위원회 관할 범위를 벗어난 지출을 포함하고 있어 절차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해당 예산 유지가 어렵다는 기류가 확산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민 단속 법안에 연회장 관련 자금을 포함시키는 데 대한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고 비공개적으로도 반대 의견이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공화당은 안보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격렬한 반응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집니다. 뉴욕주 경찰에 따르면 메모리얼데이 연휴 시즌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25일까지 뉴욕주 전역의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은 물론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난폭운전, 미등록 차량 등 각종 운전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주요 도로 곳곳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일반 차량으로 위장된 경찰차를 대거 동원해 음주운전과 과속 등을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도 이 기간 평소보다 많은 경찰 인력을 추가 투입해 대대적인 음주운전 차량 단속에 나섭니다. 뉴저지주 경찰 역시 버겐 카운티 등 지역 경찰과 공조해 하이웨이 출입구 등을 포함한 모든 국도에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난폭운전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2026 국중미 월드컵과 여름 휴가철을 겨냥해 NYC 페리 운항을 확대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9일 월드컵을 맞아 축구공 디자인으로 단장한 페리를 운항하고 여름 휴가철 뉴욕시 5개 보로와 퀸즈 라커웨이 비치를 잇는 해상 교통편을 확대 운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NYC 페리 확대 운항 기간은 5월 18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4개월간입니다. 특히 편도 $12 예약제로 운행되는 라커웨이 로켓과 라커웨이 리저브 운항이 재개됩니다. 퀸즈 롱아일랜드 시리 그린포인트에서 라커웨이 비치 해변까지 직행하는 급행 페리인 라커웨이 로켓은 7월 초부터 노동절까지 운항될 예정입니다. 뉴저지 복권국은 최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남성이 1년 가까이 미수령 상태였던 픽식스 복권의 1등 당첨금을 수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복권은 2025년 5월 22일 뉴저지주 에식스 카운티 로즈랜드의 한 주유소 편의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뉴저지주 규정상 복권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5월 22일이 지나가면 수백만 달러의 거금이 공중으로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복권국은 미수령 당첨금을 공고했고 자신이 자주 가던 주유소에서 당첨 티켓이 판매됐다는 소식을 들은 남성은 자신의 집을 뒤져 그동안 기억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던 복권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복권은 590만 달러짜리 1등 당첨 티켓으로 확인됐습니다. 복권 만료일을 고작 8일 앞두고 당첨 티켓을 찾아낸 것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